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태우입니다. 예, 오늘 제가 경락 경혈의 존재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존재론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또 이 존재론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락 경혈의 어떤 존재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존재론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좀 한번 이렇게 가져오 보려고 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는데 이런 존재에 대한 이해라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락 경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영구라든지 아니면 임상에서 이 침이라는 그 또한 어떤 침의 효능, 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이해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의 어떤 접근법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경락 경혈의 어떤 존재로는 이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어떤 규정을 해서 드릴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존재론을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떤 열리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고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성희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좀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면은 제 개인한테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김재호 교수님하고도 발표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발표를 처음에 제안을 해주시고 초대를 해주신 박희준 경락경혈학회 회장님께서 또 제가 김재호 교수님 소개로 10년 이상 된 어떤 과거에 처음으로 제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서 그때 이제 김재호 교수님께서 이 경희대에서 어떤 그 발표가 있는데 같이 이제 들으러 가자고 저한테 제안을 해줬습니다. 김재규 교수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우연히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한의학을 이렇게 주제로 잡으면서 그 경희대로 오게 되고 경희대에서 와서 제가 거의 제일 처음 뵌 분이 바로 이 박희준 회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는 뒤풀이를 해서 경희대 이 지금 회기역 근처에 횟집에 갔었던 뒤풀이를 횟집에 갔었던 기억이 아주 또렷합니다. 그 회가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혹시 오늘은 뒤풀이가 없는지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 경력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인류학이 전공인데요. 그 인류학이라는 것이 현장 연구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 대한 어떤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그 미국에서 학위를 하다가 현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게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제가 현지조사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 별로 이렇게 단속적으로 하지 않고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인류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한의학을 제가 이해했었던 어떤 그런 어, 이력이 있고요. 그런 이력을 통해서 또 오늘 제가 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학이라고 하면은 아마 좀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현장 연구를 했던 그런 어떤 그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평소에 잘 이렇게 접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가 그 장기간 동안 현장 연구를 했었던 한의원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환자분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최대한 어떤 찍어보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사진들인데요. 어, 제가 어떤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 이 어떤 침치료 현장에서도 현장 연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사진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 칠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각각 현장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현장에서 장기간 동안 또 이 현장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하면요. 이 인류학자들은 조금 약간 무시간 데가 있어서 장기간이라고 하면 1년 이상을 합니다. 1년 동안, 1년 이상을 이 한의원에서 이렇게 제가 참가를 하면서 또한 이 중간중간에 이 한의사분들께 예를 들면 어떻게 뭐 자침을 했는지, 왜 크기에 자침을 했는지, 어떤 환자의 상태 때문에 자침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침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환자들의 어떤 그런 침을 맞은 경험, 치료 경험 같은 것을 환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봐갔던 어떤 그런 현장 연구였던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침투로 현장의 어떤 그런 경험과 함께 또한 한국 밖에서도 제가 현지조사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이 광저우라든지 그 상하이에 있는 이 중의학 병원에서 현지조사를 했었던 그런 병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여기 여러분들 제 커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 일본의 그 병원에 일본에는 그 한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그 동양의학과라고 해서 이런 어떤 침구를 하는 어떤 치료실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침구 시술소에 있는 어떤 그 친구사들과 함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는 그 쯔무라 제약을 제가 방문했을 때, 현지조사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찍은, 여기 이제 다 만든, 레디메이드 된 여러 가지 어떤 이 방제들이 지금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주의했던 것은요, 이 한의학 현장에서의 제가 현지조사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한의학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그 현지조사뿐만 아니고, 이 서양의학 현장에서도 제가 현지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장기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한 것이 저에게 상당히 한의학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었었고요. 또한 오늘 말씀드릴 어떤 이런 존재론에 관한 어떤 논의를 하는데도 크게 어떤 도움이 된 그런 어떤 현장 연구의 경험의 장면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경락 경연의 어떤 존재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존재론이라는 어떤 일단은 벽을 이렇게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재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평이한 어떤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이해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존재죠. 그죠? 사람도 존재고, 뭐, 고양이도 존재고, 개도 존재고, 뭐, 국화꽃도, 뭐, 그런 벚꽃도 다 이렇게 존재가 되겠죠. 그런 존재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이해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존재론을 가장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의학입니다. 제가 모모의 노래라고 번역된 이 구리야마의 The Expressiveness of the Body and the Divergence of Greek and Chinese Medicine이라는 책에 서두에 나와 있는 그림 두 개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활수라고 하는 의가의 14경 발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살리우스의 파브리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사람의 어떤 측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표현 방식이 그냥 표현이 달라서가 아니고 이 몸이란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그 어떤 근간 때문에 다르게 드러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근육들을 분명하게 경계소로 나누고요. 여기 알파벳 같은 걸 표시해서 각각의 이제 근육명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어떤 경락과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를 이해하는데 그냥 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향성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논이면서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유의 틀에 대한 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 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 틀 위에서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예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론이라는 어떤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김재호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이 그 존재론적 질병관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내용하고 여기서는 실제론하고 좀 가까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존재론이라는 말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광의로 또 협의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실제론이 이 병인론에서는 존재론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제가 질병이란 실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병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런 어떤 실제론에서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자가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진 어떤 무엇이 거기, 아웃데어에 존재한다는 어떤 어, 그런 어떤 생각의 방식 위에서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공간에 점을 찍을 수 있다. 이 공간이라는 어떤 정해진 어떤, 그리고 여기서 공간도 하나가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뉴턴 물리학이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간 위에 점을 찍는다. 뭔가를 고정시킬 수 있다. 고정시키고 규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를 어떤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한 인과론과 상당히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과론을 제가 좀 분명히 여기서 말한 인과론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형적 인과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적 인과론이라는 것은 이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죠.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화살표가 분명히 그어질 수 있는 인에 의해서 과가 드러나는 어떤 그리고 그런 만큼 이 선형적 인과론에는 시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과 과 사이에 인이 있어서 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시간의 어떤 선우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선형적 인과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실제로는 그리고 김재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존재론적 병인론 어떤 그런 관점은 이런 선형적 인과론과 잘 맞는 어떤 그런 실제로는 어, 그런 어떤 그 존재 이해 방식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존재론이 실제로만 실제로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제론뿐만 아니고 양자역학의 존재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서구 존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런 다양한 하나가 아닌 복수의 어떤 존재론에 대한 이해가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류학자로서 인류학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바로 이 존재론적 전해라고 하는 논의인데요. 그런 논의와 이론과 같이 제가 연결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또한 지금 한의학을 바라보면서 존재 이해라는 바탕 위에서 한의학을 좀 다시 보려고 하는, 새롭게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수의 존재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제론을 전제로 하는 경락 경혈 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실제론 인과론을 전제하지 않는 경락 경혈 연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치료도 이런 어떤 실제론 인과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침치료라든지 침치료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수의 전제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가져와 보면은 어떤 그런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린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론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경락, 경열 연구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봉안학설이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북한의 그 김봉안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창이 됐었죠. 요즘은 이렇게 뭐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때 이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락 경열이라는 어떤 그런 실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실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봉안학설이고, 그래서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회자가 되는 어떤 학설이기도 했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봉안학설, 이 실제론을 전제로 하는 경락의 어떤 그런 연구의 예시가 되겠고요. 또한 인과론을 또 전제로 하는 경락 경열 연구, 그리고 인과론과 잘 맞는 어떤 실제론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경락 경열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락 경열 연구도 가능하겠지만 또한 이 우리가 다양한 존재론에 대해서 가져와 본다면은 실제론 인과론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경락 경열 연구도 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과학의 발전과 함께 과학이 새로운 어떤 영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과학자들이 양자 얽힘에 대한 어떤 논의로 실험으로 어, 그 물리학상을 받았죠. 근데 이 양자 얽힘은 이 실제론이라든지 인과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거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논의가 되겠죠. 이 양자 입자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 두 개의 어떤 입자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는 이 A라는 입자의 어떤 그런 관찰 결과가 B라는 입자, 멀리 떨어져 있는 B라는 입자의 이 관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이 양자 얽힘의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요즘 그 여러 가지 뭐 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논의와 또 연결되어 있죠. 그런 맥락에서 또한 작년에 또 이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어떤 내용들은 실제로는 인과론은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과학의 어떤 논의들이 있고 과학의 어떤 영역이 점점 넓혀지면서 한의학에서도 새로운 어떤 논의가 가능한 어떤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존재론이 하나가 아닌 다양한 어떤 존재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복수의 존재론들을 우리가 만약에 가져온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한의학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은 연구들과 임상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침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한의학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 처음에 한자의 그 원래 상형 어떤 문자인데요. 어, 이게 어떤 문자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게 그 박희준 회장님께서 이 그 밤늦게 또 하시고 어 밤늦게 이렇게 우리가 이 진행하고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줌이기 때문에 그 청중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지켜달라는 어떤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 겸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 그런 어떤 이 형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치자의 상형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물 흐르는 형상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치자를 보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치자를 보면 이것이 어떤 흐름이 있다. 이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이 흐름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원래의 어떤 순조로운 상태로 돌리는 것이 어떤 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침의 어떤 그런 영향을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하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바라보는 몸에 대한 이해는 어떤 순조로운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이렇게 뭐 마구 바꾼다든지 물기를 확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원래의 어떤 흐름이 있고 그것을 도우는 방식으로 해서 침을 놓는 것이 그 어떤 침이라는 어떤 치료에 어떤 녹아있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 이 흐름을 원래 순조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잘 흐르게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보가 된다든지 이 흐름이 좀 상당히 어떤 원래 순조로운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뭐 살을 한다든지 예, 그런 식의 개념으로 또 보살을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순조로운 흐름이 있다. 그런 것이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몸을 바라는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예시로서 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정기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기신이라는 것이 어떤 연결과 관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동아시아의 몸 존재론에 대한 그런 이해 방식을 우리가 가져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서양의학에서 비슷한 것을 이렇게 한번 매치를 시켜보려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정기신이 따로 이렇게 그 각각으로 DNA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같이 각각으로 이렇게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기라든지 신기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정신을 차린다고 할 때 이 정신이라는 것도 정과 신의 어떤 그런 연결성 속에서 그래서 신의 문제가 있을 때 정을 어떤 치료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현장 연구를 하면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연결성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동아시아의 어떤 몸 존재를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한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연결성은 정기신기,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혈이 바로 이제 인터플레이가 바로 맥이죠. 어떤 기혈이라든지 본초의 기미라든지 그리고 어떤 수화라든지 그런 심신의 관계성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 한의학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때 관계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의학의 어떤 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최근에 발표된 최근이 아니고 뭐 몇 년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미팅 더 유니버스 해프웨이라는 이 캐런 브라더라고 하는 물리학자면서 또 인문사회학을 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그분이 주창을 하고 있는 인트라액션의 어떤 개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개념으로 가져오 보면은 한의학에 대한 어떤 몸에 대한 이해, 한의학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한번 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2007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한 뭐 10여 년 됐습니다만은 벌써 그 10여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2만 번이나 사이테이션 된 아주 인문사회학에서 아주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터랙션입니다. 이것은 이 저자인 캐런 브라드가 새롭게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게 인터액션을 대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인터액션은 우리가 보통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인터랙션은 아직 뭐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냥 저는 오늘은 인터랙션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호작용이라고 번역되는 인터액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은 이제 떨어진 항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 항들이 이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명령으로서 인터액션이 있다면은 인터액션은 이미 관계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다시 어떤 행위성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인터랙션의 개념이겠는데요. 이 행위성이라는 것은 별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리고 연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효능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랙션의 개념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침을 놓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침과 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기 그 캐런 버라드가 이야기하는 미팅 드 유니버스 F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연구한 물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존재론적 바탕 위에서 어떤 존재와 어떤 세계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과 몸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의 틀을 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신과 몸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이 경락 경혈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론을 바라보면은 경락 경혈이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봉안학설 같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신과 몸은 이미 어떤 그런 같이 어떤 이런 그 길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존재들로서 이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만났을 때 새로운 어떤 드러남으로서의 경락 경혈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효능도 발현되는 여기서 행위성이라고 표현한 효능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런 실제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다른 존재론 위에서의 어떤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좀 더 논의를 하고 어, 뭐, 이렇게 이 인문사회학적으로 또한 이런 그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의 방식으로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에 우리가 좀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내려놨을 때 새로운 또 연구의 방향성이 열리지 않을까. 임상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 방식이 열리지 않을까. 어떤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논의를 좀,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희대에서는 그 최우명 교수님과 이 경락 경혈의 존재론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같이 뭐 미팅도 하고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어떤 그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존재론적 어떤 전해라는 어떤 논의들, 다양한 존재에 대한 논의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야말로 인문학과 어떤 그 임상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혈 경락 연구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육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인터랙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육기는 상당히 우리가 또 경락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죠. 그래서 뭐 당장 이 뭐 풍한이 들어와서 우리 감기가 들었다 할 때는 뭐 태양경으로 이 한사가 풍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락으로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경락과 이 육기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존재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육기와 인터랙션을 좀 연결해 보면은 육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풍한수습 조화는 몸 밖에 있을 때는 한의학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몸과 만났을 때 어떤 이 브라더의 그 용어로 하면 인터랙션이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를 들면 풍이고 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어떤 풍한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풍한이 또한 다른 것이고 그것이 한의학이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개별 의학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점도 그런 데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또한 최근에 이 뭐 그 코비드 19의 롱 코비드, 예, 후유증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한의학이 효능을 또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풍환이 각각의 어떤 개별 몸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능을 이것이 단지 어떤 뭐 이 mRNA 어떤 그런 그 어떤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들어왔을 때 어떤 뭔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터랙션의 어떤 드러남으로서의 어떤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의학의 그런 롱 코비드에 대해서도 효능을 보이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육기를 이해할 때 경락과의 관계 속에서 육기를 또 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희대에서 그 경희대 교수님들과 함께 기후몸 연구소라는 것을 경희대 그 기후몸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것도 이 기후와 관련된 경락의 문제라고 어, 그 연구 주제를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후 위기에 건강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최근에 IPCC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6차 종합보고서에서도 기후 위기의 가장 큰 문제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한의학이 특히 어떤 유키의 어떤 개념이 어떤 잘 이렇게 많이 논의되어 있는 이 한의학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경락과 어떤 경락과 육기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존재론적 틀을 다른 어떤 다양한 틀 위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보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런 기후와 경락의 문제를 접근해 보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론들에 대해서 제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서구 존재론에 대해서 잠깐만 예시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서구 존재론 제가 뭐 실제론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까 그 캐런 버라데이 미팅 더 유니버스 FA라는 책은 양자역학을 존재론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 외에 또 비서구 존재론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인류학에서 이 인류학자들이 각 여러 어떤 문화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그 인류의 어떤 존재론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인류학자가 이 필리프 데 스콜라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총합을 했는데 그 비하인드 네이처 앤 컬처라는 책에서 이게 대단한 책인데요. 그동안 인류의 어떤 존재를 네 개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기념비적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뉴턴 물리학의 어떤 그런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것을 내추럴리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애니미즘, 토테미즘, 아날로지즘의 어떤 존재론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연구하고 어, 뭐 임상을 하는 한의학은 동아시아 의학은 아날로지즘의 존재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논의는 상당히 새로운 존재론을 바탕 위해서 한의학을 달리 논의할 수 있는,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날로지즘을 가져와서 제가 그 몇 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가을에 옥스포드에서 이 침과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새로운 전통 침법이 등장하는가라는 어떤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뉴 트레디셔널 아큐펑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트레디션이라고 하면은 변화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이 동아시아의 그 전통적인 존재론 위에서 새로운 어떤 진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발표에서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제가 그 논문도 투고해 놓은 상태인데 이 그 논문이 발표가 되면은 또 많은 분들께 좀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같이 논의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알루시즘이 동아시아의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데스콜라가 정의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은 빼고 이런 어떤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어떤 원칙, 동아시아에서 음양이라든지 사실한 육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 이치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 위에서 다양하게 그것이 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다양한 존재들은 그런 어떤 그 이 이치의 어떤 변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모여서 어떤 빽빽한 어떤 틀을 빽빽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과 발표에 쓰는 이 사시의 틀로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 이런 뭐 혈자리, 경락 그리고 장부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그리고 육기의 어떤 내용들도 이런 틀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이 빨간 어떤 점선이 몸 안과 몸 밖을 이제 표시하기 위한 건데요. 이런 존재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틀 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생장 수장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걸 넓히면 우행으로 될 수도 있고 육기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침을 놓아서 어떤 이런 연결망을 의도적으로 흔들어서 침의 효능을 만드는 것이 침법이라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마음 침법 같은 것은 여기에다가 새로 어떤 그런 칠정의 어떤 하나의 레이어를 하나 더해서 물론 이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좀 더 굳건히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그런 그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침법도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제 발표였습니다. 어,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서구 존재론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침법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존재론 바탕 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락경혈의 존재론을 이라는 제목으로 복수의 존재론이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 열어놓는다면은 경락, 경열의 어떤 이해 새로운 가능성들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복수의 존재론 위에서 복수의 과학이, 양자역학도 과학이고 유토물리학도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들이 전제로 하는 어떤 존재론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론들도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복수의 과학이 드러내는 어떤 연구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임상에서 침의 효능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도 이런 복수의 존재론 위에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치법, 이 새롭게 제안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지금 인류가 뭐 직면하고 있는 뭐 마음병의 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침법의 이 열리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경락 경혈의 존재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락경영의 존재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는 어떤 제안으로서 이 발표를, 예,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어떤 방향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뭐 발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논의를 새롭게 여는 어떤 그런,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